안녕하세요. 미래를 관점으로 리뷰하는 미래 리뷰입니다. 오늘 다뤄볼 게임은 브레스 엣지입니다. 플레이어는 할아버지의 은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상조회사 브레스 엣지의 우주선에 도킹한 자신의 셔틀에서 할아버지의 관과 같이 탑승해 있다가 극단적 채식주의 테러 집단인 녹색 우주의 폭발물 테러로 우주선이 파괴당하고 맙니다. 다행히 셔틀 안에서 정신이 들었지만 항행 능력은 없고 구조대가 오는데 무려 4,000년 이상 걸린다는 연락을 받아 인근의 우주 잔해물들을 탐색해서 식량과 물을 구하고 탈출에 필요한 도구를 스스로 조합해 나가며 탈출선을 찾아 떠납니다. 상조회사에서 지급해준 우주복 AI의 안내와 다른 생존자 베이브의 통신을 받으며 모험을 계속하고 녹색 우주와 브레스 엣지의 진실을 파헤치게 됩니다. 우주의 느낌을 잘 살려낸 생존 게임입니다. 조작감도 나쁘지 않고 산소 용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 답답할 수 있는 우주 유형을 나름 속도감 있게 구현해냈으며 스토리 라인은 본작 최대의 강점으로 테러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활용해 무겁지 않고 유쾌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게임을 단순히 크래프팅 게임이라고 먼저 말하기보단 어드벤처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흔히 이런 게임에서 나오는 만능 드릴 같은 것 따위가 없습니다. 주위에 떠다니는 작은 얼음이나 금속 조각들을 가지고 와서 작업대에서 도구로 제작하는데 금속을 얻기 위해선 금속 덩어리를 부수어야 하는데 부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고 그 무기를 제작하기 위해선 금속이 필요한데 심지어 이 무기도 내구력이 있어서 금속 덩어리를 팰 때마다 상당한 내구력이 소모하게 됩니다. 이게 느긋하게 천천히 게임을 한다고 해서 확실하게 챕터 1을 공략하기는 힘듭니다. 엉뚱한 곳에 자원을 낭비해버리면 크래프팅 테크를 올리지 못합니다. 게임의 공략을 위해서 우주복의 방사는 차폐력을 올리고 주위 온도에 대응할 방법도 찾아야 하며 탄소 탱크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평범한 아이템 하나조차도 농담 없는 설명이 없고 게임의 시작부터 엔딩까지 우주복 AI가 입을 터는데 한마디도 드립 없는 대사가 없습니다. 블랙 코미디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례식장에 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정을 관리해주는 장치를 연구한다거나 장례사의 실수로 관에 들어갔을 때 가슴에 단추를 누랬더니 그 단추가 권총의 방아쇠가 되거나 하는 세기말의 블랙 코미디가 게임마다 가득합니다. 브레스 엣지 게임은 영화 윌 2의 배경과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영화 윌 2에서 지구는 상당히 오염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아무리 오염이 되었더라도 일정 시간 동안 그냥 놔두면 스스로 치유하는 복원 능력인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도 자연 보호를 해야 하는 곳은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여 꾸준한 감시를 통해 환경 오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곤 합니다. 하지만 윌 2 영화에서의 지구는 그런 노력이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의 오염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게 되어 탈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거대 자본의 독과점 때문입니다. 영화 윌 2에서 등장하는 B&Al이라는 글로벌 기업은 물류부터 시작해서 금융, 상업 등 모든 산업을 장악한 거대 기업입니다. 심지어 화폐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국가의 역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B&L이라는 글로벌 기업은 함께하는 성장이 아닌 자신만 홀로 성장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다가 결국 지구는 성장의 반대급부인 환경 오염으로 인한 회생 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는 환경 오염의 심화로 살기 어려운 곳이 되고, 이에 비엔엘사는 수십 대의 최고급 우주 유람선인 엑시엠 호들에 인류를 태워 우주로 보내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류는 700년 동안 엑시엄호에 탑승한 채로 우주 공간을 떠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비엔엘사는 지구상에서 지구 청소 계획을 실행, 무수한 숫자의 윌이들이 지구의 폐기물들을 전부 처리하면 이불을 파견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탐색하고, 그게 확인되면 다시 지구로 돌아와 인류를 이주시킨다는 것이 이 계획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지구 청소 계획은 원래 예상했던 5년의 시간으로는 택도 없었으며, 비엔엘사는 도저히 쓰레기를 처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우주 이주 프로그램을 변경, 비밀리에 이전의 계획들을 취소하고 엑시엄호의 승객들이 절대로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게 막는 A113 지령을 모든 엑시엄호들의 AUTO, 오토에게 내려 인류가 엑시엄호에서 계속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엑시엄호의 승객들은 자동화 시스템에 매료되어 점차 퇴화되어 버리고 마는데, 위위 광고와 비교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두 발로 걸어다니며 적당한 운동을 하여 정상 체형을 유지해야만 하지만, 우주에서는 공중부양 의자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몸은 뚱뚱해지고 골격이 약화됩니다. 로봇 승무원이 조리해주는 정상적인 음식이 아니라 모든 음식이 음료수 형태의 대체 식품으로 제공됩니다. 얼굴을 맞대고 하는 일반적인 대화가 아닌, 대화 상대가 바로 옆에 있어도 영상 통화로 대화하곤 합니다. 우주선에서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바로 이 글로벌 기업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사람은 인격적 존재가 아닌 소비의 대상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거대해지는 글로벌 자본들의 독과점이 얼마나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선 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하다고 느끼게끔 세뇌되었을 뿐이지 실제로 행복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통제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낱 고깃덩어리 같은 삶을 살아가는 미래를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리스 엣지를 리뷰한 미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